알아두면 쓸모있는 일반 상식 30문제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문제 지문에도 지식을 담으려 노력합니다. 시작할게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배계급이 생겨나고 부족 간의 전쟁이 자주 발발함에 따라 남성 지배층 위주의 사회 양상이 생겨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다음 중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인돌, 2번 빗살무늬 토기, 3번 반달돌칼, 4번 민무늬 토기. 정답은 2번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신라 진평왕 22년 원광법사가 중국 수나라에서 돌아와 화랑에게 제시한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속 5개입니다. 이것은 연맹왕국이었던 부여를 움직이던 4개의 부족을 의미해요. 오늘날 윷놀이의 기원이 되기도 한 부여의 지방행정구역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사출도입니다. 이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한 빈민구호 제도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을 대여하였다가 수확을 한 겨울에 갚게 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진대법입니다. 이것은 1904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보안회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기록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이것은 1776년 정조 1년에 권례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규장각입니다. 이것은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버마 전선에 투입되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던 이 군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국광복군입니다. 이 책은 저자 박은식이 한국 근대사를 민족주체적 입장으로 정리한 근대 민족사의 이정표로 평가받는 서적입니다. 일제의 침략 과정을 자세히 서술한 이 서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국통사입니다. 이것은 조선 정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해 조직된 국왕 친위부대입니다. 이 군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장용령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매관매직 제도의 일종으로 부유한 상민이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획득하는 데 쓰였어요.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동요를 가져왔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공명첩입니다. 신라 초기 최고 통치자의 칭호는 마립간이었어요. 그럼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지증왕입니다. 이것은 신라시대 때 해마다 번갈아 가며 지방 세력의 자제를 수도 서라벌의 관청에 머물러 있게 했던 제도입니다. 특정 인물을 인질로 붙잡아 둠으로써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상수리 제도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문신이자 학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임진왜란의 상황을 수기로 저술한 징비록을 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유성룡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청나라의 문물을 견학 후 북학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어요. 상업, 수공업 전반의 생산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박제가입니다. 이 인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입니다. 본인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에 힘썼으며 서간도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를 설치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혜영입니다. 이 인물은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무예가를 지어 세상에 퍼뜨린 인물입니다. 종파 간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일심사상을 제창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원효대사입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청년으로 짐작되는 두 사람이 학문을 닫고 힘써 실천할 것을 맹세한 내용을 돌에 새긴 것입니다.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를 공부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임신서기석입니다. 이것은 1615년경 한백겸이 부족국가 삼국시대 고려에 관하여 서술한 역사지리서입니다. 고대사의 지명을 새롭게 고증한 이 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동국지리지입니다. 발해는 9세기경 영토를 크게 확장시켜 남으로 신라와 접하고 서로는 소고구려를 합병하여 요동지역을 차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어요. 당시 발해를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 하여 이것으로 칭하였어요. 이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해동성국입니다. 이것은 중국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에 설치하였던 기구입니다. 일본 정벌에 실패하자 고려의 내정 간섭에 이용되었던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동행성입니다. 고려 말에 마련된 과전법이 세습되는 토지가 많아지면서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과전이 부족해지게 되었어요. 세조 때 실시한 토지의 수조권을 현직 관료에게만 나누어주는 토지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직전법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조정의 경서, 사적관리와 더불어 국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맡았던 중앙관서입니다. 집현전의 후신으로 옥당이란 별칭이 있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홍문관입니다. 이것은 1861년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였던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보물 제1581호로 등록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동여지도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지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리오네트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도로 위에 녹은 눈이 얼어붙어 얇은 얼음층을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블랙아이스입니다.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환율 조작국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소비 위축, 주가 폭락, 실업자 급증 등 강한 충격을 주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드랜딩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어요. 이성과의 본능적인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자발적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가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